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 짱구 짤을 보면 평범한 생일 파티의 한 장면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미선씨의 케이크에는 딸기가 없고 짱구의 케이크에는 딸기가 2개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한테 짜장 먹는데 엄마 짜장보다 맛없다는 문자를 남기자 이번 주에 오면 해줄게, 이번 주에 오면 자두 복숭아 수박 있어, 이번 주에 오면 데려다 줄게 라고 하여 엄마 왜 나 꼬셔 라고 하니 보고 싶어 라고 하고 문자 배우는 거 싫어하는 엄마한테 겨우겨우 문자하는 방법 알려주고 첫 문자를 딸한테 보내라고 하니 문자 가르쳐 주어서 고마위 라고 보내고 본인이 왕따인데 엄마가 보낸 문자 보고 울었다는 캡처에는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라며 하트 뿅뿅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게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엄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픈 아이 앞에서 밝은 엄마입니다. 2019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유치원 다닐 때 소아암에 걸렸지만 완치되어 현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 35살 여성인데 갑자기 어느 카페에 갔다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라는 글이 있어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기억이 행복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열만 나면 무조건 응급실 가고 당연한 듯 입원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고 조명은 쨍하고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와중에 엄마는 옆에 같이 누워 진짜 재밌다는 표정으로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도 같이 재밌었다고 하는데요.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먹고 저것도 사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라고 웃으면서 짐 싸고 했던 기억도 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는 등 분명히 아팠었는데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다는데요. 엄마가 옛날 얘기도 정말 많이 알아서 동서양 구분 없이 재밌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유독 글쓴이가 아픈 날에는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이야 알지? 끝나고 재밌게 놀자 라는 말도 꼭 해주고 항상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이 아프지마 얼른 나아야지 보다 듣기 좋았다고도 합니다. 지금 와서 가끔 그 응급실 침대에서 재밌겠다 그치? 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이 고맙다고도 하는데요. 그때 엄마 나이가 31살이었는데 지금 글쓴이는 35살 먹고도 철없다고 하네요. 현실판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어머니들은 많은데요. 2016년엔 27살의 엠마라는 여성이 임신 26주 때 난소암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낙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항암 치료를 미루고 아기를 낳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주째 되던 날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임신 기간 동안에 폐와 뇌로 암이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살 날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힘든 치료가 끝나면 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엠마의 치료를 위한 자선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결국 암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어머니가 계신데요. 2019년 네이트판에 울적하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당뇨라는 병이 있었지만 당뇨로 임신해도 당연히 잘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하지만 임신 12주가 되었을 때 눈앞에 잔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별일은 아닐 거야 생각하고 안과를 갔는데 너무 늦게 왔다며 눈에 핏줄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임신으로 인해 당뇨 합병증이 급하게 진행되었고 100% 실명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으니 암으로 치면 말기라며 증식 망막증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집에 알리자 부모님은 담담한 척 하시고 남편도 애써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 밤 아빠는 술에 취해 전화해서 아빠는 살 만큼 살았고 너네 다 키웠으니까 됐으니 눈 멀면 눈 떼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34주가 되었고 교수님은 더 이상 수술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36주까지만 버티면 안 되냐고 했지만 그 2주일을 버티다가 아기 낳기 전에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다며
하며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아기한테 태어나서 2주만 고생하라고 해도 된다고 하여 결국 2주 먼저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가자마자 급격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고 오늘 안과 수술을 위해 입원했는데 너무 우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아이한테 내가 너무 보고 싶다며 너를 한시라도 더 오래 보는 게 꿈이라는 편지글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쓴이를 응원했었는데요. 그리고 4개월 후에 후기글이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수술은 아주 잘 되어 지금은 잘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당뇨 관리와 눈 관리를 해야 하며 완치가 없으니 언젠가는 실명한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눈으로 아기를 보고 있으니 지금은 그거면 된다며 아이가 아이를 낳아 산후조리할 때까지만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오래오래 시력 유지 잘 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수의사한테 강아지 구조 요청한 어미개입니다. 2017년 사건인데요. 심리학자인 리엠 파월은 장을 보다가 앞다리가 부러진 그레이하운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남부에선 사냥개로 키우는 그레이하운드를 유기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젖이 나오는 걸 봐서 일주일 전쯤 새끼를 낳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하는데 우선 개를 치료한 후에 목줄을 매고 함께 새끼 강아지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어미개가 새끼들한테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개가 끊임없이 가길래 그냥 길을 잃었나 싶었지만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폐차로 둘을 데려가더니 그리고 그 차에 트렁크 쪽 뒷좌석에서 강아지 10마리를 함께 발견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3km 떨어진 시장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지나가던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강아지들과 어미개를 함께 보살피기로 결정하는데요. 이 사연은 유명해졌고 이비잔 하운드 레스큐라는 단체가 11마리의 유기견 입양을 돕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등골 브레이커 엄마입니다. 2015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22살 직장 다니는 여성이 글을 올렸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하고 20살 때부터 일을 하는 공순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그때부터 쉰 적이 없다고도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식당 알바를 해서 한 달 월급으로 6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엄마가 울면서 월급 중에 50만 원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셔서 드렸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엄마를 드린다는 게 참 뿌듯했고 10만 원으로 이것저것 사 먹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 좀 더 사고 싶은 것이 많아져 엄마한테 전보다 드리는 돈을 조금만 줄이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더니 너는 딸도 아니라고 화를 내서 결국 월급 대부분을 드렸다고 합니다. 대학 중퇴를 하고 취직을 해서 2교대 주야 근무로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2달 정도는 월급의 80%를 드리다가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지금은 한 달에 30만 원 용돈 드리고 200만 원씩 적금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엄청 싸우고 독립했다고 하는데요. 월 3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지만 그거 말고도 야금야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합니다. 계속 힘들다 죽겠다 해서 마음 약해져서 빌려는 드리지만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큰언니는 사범대를 나와서 임용을 준비했는데 엄마가 네 앞으로 소득이 생기면 우리 식구들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없어지니까 임용을 안 치면 안 되냐고 하여 언니는 엄마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도피하다시피 결혼을 했다고도 합니다. 언니가 대학 때부터 고액 알바를 쭉 해왔어서 모으면 꽤 큰 돈이었겠지만 언니가 30에 시집갈 때 모아둔 돈이 결국 4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알바들도 엄마가 언니한테 너 앞으로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다달이 혜택을 못 받으니 엄마 아는 사람 통장으로 월급 받으라고 해서 엄마가 본인 필요한 만큼 제하고 언니한테 용돈식으로 줬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도 일 시작하고 소득이 생겨서 엄마가 큰아버지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놨다는데요. 작은 언니 역시도 바보 같다 할 정도로 착해서 좋은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고는 구미로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엄마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막내 동생 역시도 고2인데 용돈을 못 받다 보니 빵집에서 주말 알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월급 역시도 엄마한테 드린다고 하네요. 글쓴이는 현재 우울증까지 걸린 것 같은데 엄마가 부탁한 거 안 된다고 하니까 맘상했는지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와의 카톡도 보여주는데요.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이 돼서 그런데 직장 의료보험에 올려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적금 넣을 돈 있으면 6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딸이 저녁이 지나서 붙여주기도 하고, 문자로도 아빠 차 보험료 넣어야 되니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28일 이전으로는 꼭 갚아달라는 답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엔 딸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얼마나 부모님께 드리고 있는지 계산부터 해보라며 딸들만 가난한 것 같다고 한 댓글이 배플을 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을 이용하는 부모님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